본 사연은 실화를 바탕으로 각색하였습니다. 2022년 하남시 한 아파트 1603호. 문 열어요. 살려주세요. 제발. 뒤로 물러나세요. 지금 문 부숴버릴게요. 모두가 도망치던 그 순간 그는 문을 부수고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그가 누구인지, 왜 그곳에 있었는지를. 그리고 하나의 질문만 남았습니다. 그를 그곳으로 이끈 진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본격적인 사연 시작에 앞서 끝까지 들으신 뒤 재미있었다면 숫자 1, 재미없었다면 숫자 2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을 참고해 더욱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경기도 하남의 오래된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낡은 건물 사이로 저녁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퇴근 시간이 지나자 주차장에는 차들이 빼곡히 들어찼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소리, 현관문 여는 소리,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복도를 타고 흘렀습니다. 12층에 사는 박현수와 한미주의 집이었습니다. 현수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며 신발을 벗었습니다. 거실에서는 딸 서연이가 종이 위에 낙서를 하고 있었습니다. 색색의 크레파스가 바닥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저녁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다녀왔습니다. 미주가 부엌에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앞치마를 두른 채였습니다. 어서 와요. 손 씻고 밥 먹어요. 현수는 화장실로 가서 손을 씻었습니다. 거울 속 얼굴을 봤습니다. 피곤한 얼굴이었습니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긴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집에 오면 편안했습니다. 가족이 있는 곳, 그곳이 집이었습니다. 식탁에는 따뜻한 국밥이 놓여 있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구수한 냄새가 코를 자극했습니다. 미주가 건넨 그릇을 받아 앉았습니다. 서연이도 작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박현수와 아내 한미주는 퇴근 후 따뜻한 국밥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제 좀 쉬자. 요즘 밤마다 뉴스 보면 무섭더라. 미주가 말했습니다. 손으로 국물을 떠 마시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요즘 화재 소식이 많았습니다. 어제도 뉴스에 나왔습니다. 낡은 아파트에서 불이 났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사람 사는 데는 다 똑같아. 위험도 따뜻함도. 현수는 국을 한 숟가락 떠 마시며 대답했습니다. 미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어디든 살다 보면 위험도 있고 행복도 있었습니다. 세 식구는 조용히 저녁을 먹었습니다. 숟가락 소리만 식탁 위에서 울렸습니다. 서연이는 밥을 손으로 집어 먹으려다가 미주에게 제지당했습니다. 3살짜리 아이였습니다. 아직 숟가락질이 서툴렀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내일 날씨 예보가 나왔습니다. 맑다가 흐려질 거라고 했습니다. 기온은 영하로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나자 미주가 그릇을 거두기 시작했습니다. 현수는 서연이를 안아 소파에 앉았습니다. 서연이는 아빠 품에 안겨 하품을 했습니다. 졸린 모양이었습니다. 그들의 집은 평범했습니다. 큰 거실, 작은 부엌, 2개의 방.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가족이 함께 있었습니다. 딸 서연이 낙서를 하고 텔레비전에선 날씨 소식이 흘러나왔습니다. 미주가 설거지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손을 닦으며 거실로 왔습니다. 현수는 서연이를 안은 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서는 어느 아파트 화재 소식이 나왔습니다. 검게 그을린 건물이 보였습니다. 소방관들이 호스를 들고 불을 끄고 있었습니다. 연기가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현수는 화면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여보, 저거 봐요.
미주가 소파 뒤에 서서 말했습니다. 네, 보고 있습니다. 저 동네도 오래된 아파트래요. 우리 동네랑 비슷하죠. 그러게요. 조심해야 하는데. 현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맞은편 건물들이 어둠 속에 서 있었습니다. 낡은 건물들이었습니다. 20년도 더 된 아파트들이었습니다. 벽은 낡았고 페인트는 벗겨져 있었습니다. 베란다 난간은 녹슬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모여 저녁을 먹고 아이들이 웃고 노인들이 쉬고 있었습니다. 미주는 서연이를 안아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잠잘 시간이었습니다. 현수는 혼자 거실에 남았습니다.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조용해졌습니다.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봤습니다. 뉴스 알림이 몇 개 떠 있었습니다. 대부분 일상적인 소식들이었습니다. 현수는 화면을 끄고 하품을 했습니다. 피곤했습니다. 오늘도 긴 하루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밤이 깊어갔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0시였습니다. 창밖은 어두웠습니다. 거리의 가로등만 희미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바람 소리가 창문을 스쳤습니다. 겨울바람이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현수는 일어서려다가 부엌을 봤습니다. 싱크대 옆에 쓰레기 봉투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오늘 버려야 했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두면 냄새가 날 것 같았습니다. 현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쓰레기 봉투를 들었습니다. 묵직했습니다. 일주일치 쓰레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비닐, 종이, 음식물, 분리수거를 해야 했습니다. 미주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서연이를 재우고 나온 모양이었습니다. 쓰레기 버리러 가요? 응, 금방 올게. 조심해요. 막 춥대요. 밤이 깊자 현수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잠깐 쓰레기 좀 버리고 올게. 현수는 무심히 패딩을 걸치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복도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형광등이 희미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집 안에 있었습니다. 현수는 쓰레기 봉투를 들고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었습니다. 그 순간 아내가 중얼거렸습니다. 이상하게 오늘따라 바람이 차네. 현수는 고개를 돌려 미주를 봤습니다. 미주는 현관문 앞에 서서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현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금방 올게. 문 닫고 있어. 미주는 고개를 끄덕이고 문을 닫았습니다. 현수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층수 표시등이 하나씩 내려왔습니다. 9층, 8층, 7층. 엘리베이터가 천천히 올라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현수는 들어가 1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문이 닫히며 엘리베이터가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층수 표시등이 하나씩 줄어들었습니다. 11층, 10층, 9층. 엘리베이터 안은 조용했습니다. 희미한 형광등 불빛만 있었습니다. 현수는 쓰레기 봉투를 바닥에 내려놓고 손을 털었습니다. 1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현수는 쓰레기 봉투를 다시 들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로비를 지났습니다. 관리사무소는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경비실에만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자동문이 열렸습니다. 밤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차가웠습니다. 현수는 목을 움츠렸습니다. 입에서 하얀 입김이 나왔습니다. 정말 추운 밤이었습니다. 현수는 쓰레기 봉투를 들고 아파트 단지 뒤쪽으로 걸었습니다. 분리수거장은 거기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길을 비쳤습니다. 발소리만 고요한 밤을 깼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은 많지 않았습니다. 구름이 조금씩 끼어 있었습니다. 달도 구름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어두운 밤하늘이었습니다. 현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찬 공기가 폐를 채웠습니다. 상쾌했습니다. 낮 동안의 피로가 조금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분리수거장이 보였습니다. 큰 철제통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현수는 그곳으로 걸어갔습니다. 평범한 밤이었습니다. 특별한 것 없는 겨울밤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수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평범한 밤이 곧 특별한 밤이 될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아파트 단지의 분리수거장이었습니다. 큰 철제통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현수는 쓰레기를 버리고 양손에 남은 먼지를 털었습니다. 손바닥을 탁탁 쳤습니다. 먼지가 바람에 날렸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었습니다. 현수는 몸을 움츠렸습니다. 패딩 지퍼가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목이 시렸습니다. 현수는 지퍼를 천천히 끌어올렸습니다. 턱 끝까지 쭉 올렸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지퍼를 올리던 현수의 시선이 자연스레 하늘로 향했습니다. 16층 베란다. 검은 연기와 붉은 불티가 보였습니다. 현수는 숨이 멎었습니다. 심장이 쿵 소리를 내며 뛰었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다시 봤습니다.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했습니다. 16층 베란다, 창문 너머로 시커먼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쪽에서 붉은 불빛이 번쩍였습니다. 불이야? 현수는 그대로 굳었습니다. 연기가 점점 짙어졌습니다. 처음엔 희미했습니다. 하지만 몇 초 사이에 진해졌습니다. 검은 연기가 창문 틈으로 뿜어져 나왔습니다. 밤하늘을 타고 올라갔습니다. 불티가 튀었습니다. 작은 불꽃들이 공중에 흩어졌습니다. 현수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 안에 사람이 있을까? 16층. 누가 사는지 몰랐습니다. 얼굴도 본 적 없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현수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119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빨리 받으라고 속으로 외쳤습니다. 심장이 귓가에서 쿵쿵거렸습니다. 여보세요. 119 신고센터입니다. 침착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현수는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남시 현대아파트 101동입니다. 16층 쪽에서 불이 납니다. 연기 심해요. 알겠습니다. 즉시 출동하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현수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쑤셔 넣고 건물을 향해 뛰기 시작했습니다. 곧장 뛰기 시작했습니다. 발이 땅을 박찼습니다. 분리수거장에서 건물까지 50m. 현수는 전력으로 달렸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숨이 목구멍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16층. 그곳에 누군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자동문이 열렸습니다. 로비로 뛰어들어갔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환했습니다. 경비실 불은 켜져 있었지만 사람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현수는 엘리베이터 쪽으로 달렸다가 멈췄습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으로 향했습니다. 화재 시 엘리베이터는 위험했습니다. 기본 상식이었습니다. 현수는 방향을 틀어 계단문을 밀어 열었습니다. 안은 어두웠습니다. 비상등만 희미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현수는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심장은 이미 본능적으로 불을 향해 달리고 있었습니다. 한 계단, 두 계단, 세 계단. 쿵쿵쿵 발소리가 울렸습니다.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2층, 3층, 4층, 16층까지 12층을 더 올라가야 했습니다. 현수는 난간을 잡고 몸을 끌어올렸습니다.
5층을 지나며 다리가 무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숨이 턱까지 찼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위에 누군가 있습니다. 혼자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노인일 수도 아이일 수도 있습니다. 현수는 이를 악물고 계단을 올랐습니다. 허벅지가 타들어갔습니다. 폐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발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9층을 지나며 냄새가 났습니다. 매캐한 냄새였습니다. 타는 냄새였습니다. 플라스틱이 타는 냄새, 비닐이 녹는 냄새가 뒤섞였습니다. 현수는 손으로 코를 막았습니다. 눈이 따가웠습니다. 하지만 계속 올라갔습니다. 10층, 11층, 12층. 자기 집이 있는 층이었습니다. 미주와 서연이가 자고 있을 것입니다. 잠깐 멈춰 서고 싶었습니다. 들어가서 가족을 깨워 대피시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없었습니다. 위층 먼저였습니다. 13층, 14층. 연기 냄새가 더 진해졌습니다. 목이 탔습니다. 기침이 나왔습니다. 콜록. 현수는 옷깃으로 입을 막고 계속 올라갔습니다. 15층을 지났습니다. 이제 한 층만 더 올라가면 됐습니다. 현수는 마지막 힘을 냈습니다. 계단을 2칸씩 뛰어 올랐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16층에 도착했습니다. 현수는 계단 문 앞에 섰습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손으로 문손잡이를 잡았습니다. 뜨거웠습니다. 금속이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불이 가까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현수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살짝만 열었습니다. 틈 사이로 연기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시커먼 연기였습니다. 현수는 얼굴을 돌렸습니다. 기침이 터졌습니다. 콜록, 콜록. 숨을 참고 문을 더 밀었습니다. 복도가 보였습니다. 연기로 가득했습니다. 천장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앞도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희미하게 연기를 뚫고 들어왔습니다. 현수는 허리를 숙였습니다. 낮은 자세로 복도에 들어섰습니다. 연기는 위쪽에 많았습니다. 아래쪽 공기는 조금 나았습니다. 현수는 몸을 낮춘 채 앞으로 기어갔습니다. 복도 끝이 보였습니다. 1603호였습니다. 문틈 사이로 시커먼 연기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문 안쪽에서 붉은 빛이 번쩍였습니다. 타닥타닥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언가 타는 소리였습니다. 열기가 복도까지 밀려왔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현수는 1603호 문 앞까지 기어갔습니다. 일어섰습니다. 손을 들어 문을 3개 두드렸습니다. 쿵쿵쿵. 1603호. 안에 누구 계세요? 불났어요. 문 열어주세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안에서는 타닥타닥 소리만 들렸습니다. 현수는 다시 문을 두드렸습니다. 더 세게, 더 크게. 주먹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계속 두드렸습니다. 안에 계시면 대답하세요. 대피하셔야 해요. 그때였습니다. 안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 목소리였습니다. 현수는 귀를 문에 가까이 댔습니다.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도와주세요. 문이 안 열려요. 노인의 목소리였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약한 목소리였습니다. 현수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안에 사람이 있었습니다. 노인이었습니다. 혼자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문 열어드릴게요. 버티세요. 현수는 문손잡이를 잡았습니다. 돌렸습니다. 하지만 잠겨 있었습니다. 안에서 잠근 것 같았습니다. 문 열어주세요. 안에서 열어주세요. 열쇠가
안 돌아가요. 손에 힘이 없어서 노인은 문을 열 수 없었습니다. 손에 힘이 없다고 했습니다. 연세가 많거나 아프신가 봤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연기가 점점 짙어지고 있었습니다. 안에서 불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현수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문을 부술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복도 벽을 훑어봤습니다. 비상 소화기가 걸려 있었습니다. 빨간 소화기였습니다. 현수는 달려가 소화기를 벽에서 빼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10kg은 될 것 같았습니다. 현수는 소화기를 양손에 들고 1603호 문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뒤로 물러나세요. 문 부술게요. 안에서 대답이 들렸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수는 소화기를 들어 올렸습니다. 무거웠습니다. 팔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힘을 주었습니다. 소화기를 문손잡이 쪽으로 겨냥했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내리쳤습니다. 쾅! 둔탁한 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문손잡이가 움푹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부서지지 않았습니다. 현수는 다시 소화기를 들어 올렸습니다. 어깨가 아팠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쾅! 두 번째 타격이었습니다. 문손잡이에 금이 갔습니다. 조금 더였습니다. 현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소화기를 다시 들어 올렸습니다.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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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4번, 5번. 현수는 쉬지 않고 내리쳤습니다. 손바닥이 아팠습니다. 팔이 저렸습니다. 땀이 이마를 타고 흘렀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안에 노인이 있었습니다. 구해야 했습니다. 6번째 타격에 문손잡이가 툭 하고 떨어져 나갔습니다. 현수는 소화기를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어깨로 문을 밀었습니다. 쿵! 문이 조금 열렸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열리지 않았습니다. 안에서 무언가 막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현수는 다시 어깨를 들이밀었습니다. 쿵! 쿵! 온몸에 힘을 실었습니다. 어깨가 욱신거렸습니다. 근육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 타격에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순간 연기와 열기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현수는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뜨거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현수는 손으로 입을 막고 허리를 숙였습니다. 연기가 복도를 가득 채웠습니다. 시야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들어가야 했습니다. 안에 노인이 있었습니다. 16층 복도는 이미 연기로 가득했습니다. 문틈마다 시커먼 연기가 새어나왔습니다. 공기 속엔 타는 냄새가 섞여 숨이 매캐했습니다. 현수는 1603호 문을 부수고 나서 복도를 돌아봤습니다. 다른 집들도 확인해야 했습니다. 사람들이 대피했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불이야, 문 열어요. 대피하세요. 박현수가 맨손으로 문을 두드렸습니다. 1601호였습니다. 쿵쿵쿵. 손끝이 뜨겁게 달아올랐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소리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중년 남자가 놀란 얼굴로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위층 불났어요. 빨리 대피하세요. 계단으로 내려가세요. 남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뒤를 돌아 집 안으로 소리쳤습니다. 여보, 애들 데리고 나와. 불났대. 안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현수는 다음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1602호. 문을 두드렸습니다. 불이야, 대피하세요. 문이 열렸습니다. 노부부가 나왔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계단으로 빨리 내려가세요.
엘리베이터 타면 안 됩니다. 노부부는 고개를 끄덕이고 서둘러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현수는 복도를 따라 계속 문을 두드렸습니다. 1605호, 1606호.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그때 현수는 급히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미주에게 전화해야 했습니다. 아래층 사람들도 대피시켜야 했습니다. 불이 번질 수 있었습니다. 현수는 미주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호흡이 거칠게 섞인 통화음 사이로 아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위층 불났어. 16층 베란다 쪽 연기 올라와. 뭐? 지금 어디야? 관리소에 연락하고 사람들 대피시켜. 알았어. 당신은? 올라가 볼게. 혹시 모르니까 불 번지면 바로 내려가. 현수는 전화를 끊고 1603호 쪽으로 다시 달려갔습니다. 복도 끝까지 퍼진 연기 사이로 누군가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노인의 울음소리였습니다. 한편 집안에서 한미주는 거실 창문 너머로 번지는 붉은 불빛을 봤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불꽃이 흔들렸습니다. 위층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미주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잠옷 차림 그대로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복도엔 이미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몇몇 집에서 사람들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놀란 얼굴들이었습니다. 위층 불났어요. 아이들부터 데리고 나가세요. 미주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사람들이 미주를 돌아봤습니다. 정말이에요? 한 주민이 물었습니다. 미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기 올라와요. 서두르세요. 미주는 옆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쿵쿵쿵. 문이 열렸습니다. 젊은 엄마가 아이를 안고 나왔습니다. 아기였습니다. 1살쯤 돼 보였습니다. 미주는 엄마의 팔을 잡아 계단 쪽으로 안내했습니다. 엘리베이터 타면 안 돼요. 이쪽이에요. 젊은 엄마는 겁에 질린 얼굴로 따라왔습니다. 아기는 울고 있었습니다. 미주는 계단 문을 열어줬습니다. 천천히 내려가세요. 난간 잡고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젊은 엄마는 아기를 꼭 안고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미주는 다시 복도로 돌아왔습니다. 누군가의 울음, 금속문이 닫히는 소리, 서로 부르는 이름들이 뒤섞였습니다. 할머니, 빨리 나오세요. 가방 어디 갔어? 그냥 나와. 빨리. 복도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사람들이 집에서 나와 계단으로 향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짐을 들고 어떤 사람은 맨손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울고 노인들은 비틀거렸습니다. 미주는 계단 입구에 서서 사람들을 안내했습니다. 이쪽이에요. 천천히. 아이들부터 내려가세요. 엘리베이터 타면 안 돼요. 계단으로 내려가세요. 사람들이 하나둘 계단으로 들어갔습니다. 미주는 계속 복도를 확인했습니다. 아직 나오지 않은 집이 있는지 봤습니다. 한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미주는 달려가 노인을 부축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고맙네, 젊은이. 미주는 노인을 부축해 계단까지 안내했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미주는 노인이 안전하게 내려가는 걸 확인했습니다. 한미주는 잠시 숨을 고르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복도는 이제 거의 비었습니다. 대부분의 주민들이 대피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미주는 복도를 따라 걸으며 남은 집들을 확인했습니다. 손에 들린 휴대폰에는 여전히 남편의 번호가 떠 있었습니다. 신호음은 끊겨 있었습니다. 미주는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걱정이 됐습니다. 여보. 미주는 조용히 중얼거리고
다시 계단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계단 입구에서 위를 올려다봤습니다. 16층 쪽에서 연기가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시커먼 연기였습니다. 남편이 저 위에 있었습니다. 불 속에 있었습니다. 미주는 올라가고 싶었습니다. 남편을 도우러 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지금은 아래층 사람들을 먼저 대피시켜야 했습니다. 남편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미주는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11층, 10층, 9층 내려가며 사람들을 확인했습니다. 복도 문을 열어 소리쳤습니다. 불났어요. 대피하세요. 문들이 열렸습니다.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놀란 얼굴들이었습니다. 미주는 그들을 계단으로 안내했습니다. 8층, 7층, 6층. 미주는 계속 내려가며 사람들을 깨웠습니다. 목이 쉬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5층에 도착했을 때 관리소 직원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중년 남자였습니다. 손에 확성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주민 여러분, 화재입니다. 침착하게 대피하세요. 확성기 소리가 계단에 울렸습니다. 미주는 관리소 직원에게 다가갔습니다. 소방차 불렀어요? 네, 금방 올 겁니다. 부인은 먼저 내려가세요. 저는 괜찮아요. 위층 사람들 더 확인해야 해요. 미주는 다시 위로 올라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관리소 직원이 말렸습니다. 위험해요. 연기 심해요. 제 남편이 위에 있어요. 16층에요. 관리소 직원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16층이요? 거기 제일 심해요. 빨리 내려오라고 하세요. 미주는 다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만 울렸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미주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받지 않아요. 소방관들이 곧 올 겁니다. 부인은 일단 대피하세요. 미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여기 있을게요. 남편 기다릴게요. 관리소 직원은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미주는 계단 난간에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손에 휴대폰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위를 올려다봤습니다. 연기가 계속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여보, 무사해야 해. 미주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흘리지 않았습니다. 참았습니다.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었습니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방차가 오고 있었습니다. 구급차 소리도 섞여 있었습니다. 미주는 창문 너머로 밖을 봤습니다. 붉은 불빛이 아파트 단지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소방차가 도착했습니다. 소방관들이 내렸습니다. 호스를 꺼내고 장비를 챙겼습니다. 빠른 동작이었습니다. 훈련된 움직임이었습니다. 미주는 창문에 손을 대고 밖을 바라봤습니다. 소방관들이 건물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곧 위로 올라갈 것입니다. 남편을 도울 것입니다. 제발 무사하길. 미주는 기도했습니다. 눈을 감고 간절히 빌었습니다. 한편 16층 1603호. 문이 벌컥 열리며 연기와 열기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현수는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뜨거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현수는 손으로 입을 막고 허리를 숙였습니다. 연기가 복도를 가득 채웠습니다. 시야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들어가야 했습니다. 안에 노인이 있었습니다. 거실 안은 짙은 연기로 가득했습니다. 현수는 낮게 웅크리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바닥이 뜨거웠습니다. 신발 밑창으로 열기가 전해졌습니다. 눈을 가늘게 뜨고 주변을 살폈습니다. 연기 때문에 앞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희미한 불빛만 보였습니다.
붉은 불빛이었습니다. 베란다 쪽에서 나오는 빛이었습니다. 불길은 베란다 대피 공간 쪽 세탁기 옆 플라스틱 통에서 치솟고 있었습니다. 큰 통이었습니다. 빨래 바구니 같았습니다. 플라스틱이 녹으며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불길이 높이 치솟았습니다. 천장까지 닿을 것 같았습니다. 타닥타닥 소리가 났습니다. 열기가 거실 전체를 달궜습니다. 현수는 바닥에 떨어진 소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방금 문을 부술 때 썼던 소화기였습니다.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이걸로 불을 꺼야 했습니다. 소화기를 바로 세웠습니다. 핀을 뽑았습니다.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불꽃을 향해 겨냥했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눌렀습니다. 칙칙칙칙. 하얀 분말이 불길을 덮으며 흩어졌습니다. 소화 분말이었습니다. 불길이 잠시 일렁였습니다. 높이가 낮아졌습니다. 현수는 계속 분사했습니다. 소화기를 좌우로 흔들며 불길 전체를 덮었습니다. 칙칙칙칙. 분말이 계속 쏟아졌습니다. 불길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빨갛던 불꽃이 주황색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꺼져갔습니다. 불이 잠시 일렁이다가 서서히 잦아들었습니다. 현수는 소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목이 탔습니다. 연기를 너무 많이 마셨습니다. 기침이 나왔습니다. 콜록, 콜록. 손으로 입을 막았지만 기침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불은 거의 꺼졌습니다. 하지만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플라스틱 통에서 아직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다시 붙을 수 있었습니다. 현수는 주변을 확인했습니다. 다른 곳에서 불이 나지 않았는지 봤습니다. 그때 현수는 고개를 돌려 노인을 찾았습니다. 거실 한쪽 바닥에 무릎을 꿇은 노인이 열쇠를 쥔 채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현관문 옆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바닥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한 손에는 열쇠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문을 열려고 했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힘이 없었나 봤습니다. 열쇠가 손에서 떨어질 듯 말 듯 했습니다. 괜찮으세요? 이쪽이에요. 현수는 달려가 노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노인을 일으켰습니다. 가벼웠습니다. 뼈만 남은 것 같았습니다. 노인의 얼굴은 그을음으로 까맣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노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손이 말을 안 들어서 못 나왔어요. 이제 괜찮아요. 바로 나가요. 현수는 노인을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노인은 비틀거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현수는 노인의 팔을 자신의 어깨에 걸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문 쪽으로 걸었습니다. 천천히 가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노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울먹이는 것 같았습니다. 현수는 노인을 부축해 복도 쪽으로 나왔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집 안쪽에서 다시 불길이 퍽 하고 치솟았습니다. 현수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베란다 쪽에서 불길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플라스틱 통 옆 커튼에 불이 붙은 것 같았습니다. 불길이 빠르게 번졌습니다. 순식간에 창문을 덮었습니다. 열기와 연기가 복도로 밀려왔습니다. 빨리 내려가요. 현수는 노인을 등에 업었습니다. 노인은 가벼웠지만 현수의 체력은 한계였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숨이 턱까지 찼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현수는 노인을 업고 계단 쪽으로 향했습니다. 복도는 연기로 가득했습니다. 다른 집들은 모두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대피한 것 같았습니다. 다행이었습니다. 현수는 허리를 숙이고 계단 문으로 걸어갔습니다. 계단 문을 열었습니다. 상대적으로 공기가 나았습니다.
현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계단, 두 계단,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노인을 떨어뜨릴 수 없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발을 디뎠습니다. 난간을 잡고 몸을 지탱했습니다. 15층, 14층, 13층. 현수는 계속 내려갔습니다. 등에 업힌 노인이 가끔 기침을 했습니다. 콜록, 콜록. 연기를 마신 것 같았습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거의 다 왔어요. 네. 노인의 목소리는 약했습니다. 힘이 빠진 것 같았습니다. 현수는 더 빨리 내려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서두르면 넘어질 수 있었습니다. 12층을 지났습니다. 자기 집이 있는 층이었습니다. 미주와 서연이는 안전할까요? 대피했을까요? 걱정이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노인을 먼저 구해야 했습니다. 11층, 10층. 현수는 계속 내려갔습니다. 다리가 떨렸습니다. 허벅지가 타들어갔습니다. 무릎이 꺾일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9층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아래층 복도에서 한미주는 계단 근처에서 주민들을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이쪽이에요. 천천히. 아이들부터 내려가세요. 엘리베이터 타면 안 돼요. 계단으로 내려가세요. 미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현수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미주였습니다. 무사했습니다.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한 젊은 남자가 미주에게 숨을 몰아쉬며 물었습니다. 위층에 아직 사람 있어요? 있어요. 곧 내려올 거예요. 미주는 위층을 올려다봤습니다. 붉은 불빛이 벽에 반사되어 계단 틈 사이로 내려왔습니다. 연기가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 미주는 불안한 표정으로 계단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위쪽에서 거친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콜록, 콜록. 미주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기침 소리를 알았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현수야. 미주는 반사적으로 계단을 달려올랐습니다. 계단 위쪽에서 현수가 노인을 업은 채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시커멓게 그을려 있었고 손등엔 화상 자국이 번져 있었습니다. 옷도 곳곳이 찢어져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에는 그을음이 묻어 있었습니다. 미주는 현수에게 달려가 팔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금방 내려갈게. 현수의 목소리는 거칠었습니다. 숨이 차서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당신 다친 거야? 미주는 현수의 손을 봤습니다. 손등에 화상이 있었습니다. 붉게 부풀어 있었습니다. 조금 따가워. 불은 거의 꺼졌어. 병원 가야 해. 나중에. 일단 노인분부터. 두 사람은 노인을 부축해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계단 아래에서는 아기 울음, 사람들의 기침, 그리고 멀리서 다가오는 사이렌 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8층, 7층. 세 사람은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미주가 한쪽을, 현수가 한쪽을 부축했습니다. 노인은 그들 사이에서 비틀거리며 걸었습니다. 6층에 도착했을 때 소방관들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방화복을 입은 소방관 2명이 계단을 뛰어 올랐습니다. 부상자 있습니까? 네, 이분이요. 연기 많이 마셨어요. 소방관들이 노인을 받아들었습니다. 노인을 부축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을 안전하게 인계하자 현수는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숨이 거칠게 들이마셔졌습니다. 다리가 풀렸습니다.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불길은 멈췄어. 번지진 않을 거야. 현수가 말했습니다. 한미주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뜨거웠습니다. 화상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됐어. 다 나왔어. 현수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도 끝 위쪽 16층에서
아직 꺼지지 않은 불빛이 계단 벽에 흔들리며 비쳤습니다. 노인을 소방관에게 인계하자 박현수는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가슴이 거칠게 오르내렸습니다. 손등은 화상으로 벌겋게 부풀어 있었습니다. 욱신거렸습니다. 뜨거웠습니다. 한미주가 옆에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손수건을 꺼내 물을 적셨습니다. 그리고 현수의 이마를 닦았습니다. 그 흐름이 수건에 묻어났습니다. 손 봐야 해. 다 탔잖아. 괜찮아. 불은 거의 잡혔어. 당신 그런 말할 때마다 불안해. 미주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현수는 미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정말 괜찮아. 조금 따가울 뿐이야. 그때였습니다. 위쪽 복도에서 드르르르릉 금속이 비틀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현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귀를 기울였습니다. 불길한 소리였습니다. 천장이 끼익하며 내려앉는 소리였습니다. 순간 현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무너진다. 현수는 반사적으로 아내를 잡아 끌어 벽 쪽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곧이어 쾅 하는 굉음과 함께 천장 일부가 내려앉으며 불붙은 단열재 조각이 우수수 쏟아졌습니다. 계단 위쪽이었습니다. 16층 복도 천장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시커먼 단열재가 떨어졌습니다. 불이 붙은 채로 떨어졌습니다. 계단 난간 위로, 벽으로, 바닥으로 쏟아졌습니다. 사람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으악! 불길 다시 번져요. 이쪽으로 내려가요. 한미주는 흔들리는 계단 난간을 붙잡고 외쳤습니다. 모두 낮은 자세로 머리 조심하고 내려가세요. 사람들이 황급히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아이를 안은 엄마, 노인을 부축한 남자, 가방을 든 여자. 모두 아래로 달렸습니다. 연기가 다시 복도를 뒤덮었습니다. 계단 위쪽에서 시커먼 연기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천장이 무너지며 불길이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불길은 완전히 잡히지 않았던 천장 속 전선 쪽에서 번져나가고 있었습니다. 현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불꽃이 천장 틈을 타고 옆 세대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16층 복도 천장이 무너지며 그 안쪽 전선에 불이 붙은 것입니다. 불길이 빠르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현수는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습니다. 이러다 다시 붙겠어. 이제 내려가야 해. 구조대 곧 올 거야. 아직 안 와. 그 전에 번지면 다시 다 타. 현수는 계단을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미주가 팔을 잡았습니다. 어디가? 불 꺼야 해. 위험해. 소방관들 올 때까지 기다려. 시간이 없어. 지금 막아야 해. 현수는 미주의 손을 풀고 계단을 올랐습니다. 7층, 8층. 연기가 점점 짙어졌습니다. 미주도 뒤따라 올라왔습니다. 혼자 가지 마. 미주야, 내려가 있어. 싫어. 같이 가. 두 사람은 9층 복도에 도착했습니다. 위쪽을 올려다봤습니다. 16층 쪽에서 불빛이 번쩍였습니다. 연기가 계단을 타고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현수는 벽 옆 소화전 문을 열었습니다. 빨간 문이었습니다. 소화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현수는 문을 열고 안을 봤습니다. 호스가 말려 있었습니다. 빨간 호스였습니다. 현수는 호스를 꺼냈습니다. 밸브를 돌렸습니다. 낡은 밸브가 삐걱거리며 돌아가더니 약하게 물줄기가 쏟아졌습니다. 물줄기가 약했습니다. 수압이 낮았습니다. 하지만 없는 것보단 나았습니다. 현수는 맨손으로 호스를 움켜쥐고 위를 향해 물을 뿌렸습니다. 한미주가 다급히 외쳤습니다. 그만해. 위험해. 조금만, 이 부분만 막으면 돼. 현수는 호스를 계단 위쪽으로 향했습니다.
물줄기가 연기를 뚫고 올라갔습니다. 불길이 보였습니다. 10층 복도 천장 쪽에서 타고 있었습니다. 물이 불길에 닿았습니다. 치직 소리가 났습니다. 연기가 더 짙어졌습니다. 하지만 불길이 조금 작아졌습니다. 불길은 잠시 일렁이다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현수는 계속 물을 뿌렸습니다. 팔이 아팠습니다. 어깨가 저렸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조금만 더 막으면 됐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이었습니다. 천장 위쪽에서 쩍 하는 불길한 소리가 울렸습니다. 현수야. 미주가 소리쳤습니다. 현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천장이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금이 가고 있었습니다. 순간 철제 프레임이 떨어지며 불붙은 잔해가 그 위로 쏟아졌습니다. 현수는 본능적으로 팔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숙였습니다. 쾅! 철제 프레임이 계단에 떨어졌습니다. 불붙은 단열재가 어깨 위에 떨어지며 옷이 그을렸습니다. 뜨거웠습니다. 현수는 손으로 털어냈습니다. 한미주가 달려와 외쳤습니다. 당신, 이리 와. 지금 나가야 해. 미주가 현수의 팔을 붙잡고 끌었습니다. 현수는 마지막으로 호스밸브를 잠그며 복도 끝을 확인했습니다. 다 나갔어. 이제 됐어. 두 사람은 계단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그 순간 뒤에서 또 한 번 쾅 하는 폭발음이 울렸습니다. 강한 열기와 바람이 등을 밀쳤습니다. 두 사람은 앞으로 비틀거렸습니다. 현수가 미주를 붙잡았습니다. 난간을 잡았습니다. 빨리 내려가. 두 사람은 계단을 뛰어내렸습니다. 계단 아래로 내려오는 동안 사람들의 울음, 사이렌, 라디오 소리가 뒤섞였습니다. 8층, 7층, 6층. 두 사람은 쉬지 않고 내려갔습니다. 숨이 찼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5층, 4층, 3층. 사람들이 계단에 모여 있었습니다. 대피하던 주민들이었습니다. 현수와 미주를 보고 길을 열어줬습니다. 2층, 1층. 마지막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1층 로비에 도착했을 때 현수는 무릎을 꿇으며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끝났어. 현수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목이 쉬었습니다. 연기를 너무 많이 마셨습니다. 한미주는 그의 옷깃을 붙잡았습니다. 현수의 어깨는 뜨겁게 달궈져 있었습니다. 옷이 그을려 있었습니다. 괜찮아? 조금 따가워. 불은 이제 완전히 꺼졌어. 그 순간이었습니다. 밖에서 경찰차와 소방차가 동시에 도착했습니다. 붉은 불빛이 유리문을 타고 로비 바닥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소방관들이 뛰어들어왔습니다. 구급대원들도 함께 들어왔습니다. 현수는 그 빛을 잠시 바라보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한마디 했습니다. 이제 진짜 끝났네. 한미주는 아무 말 없이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거칠고 뜨겁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새벽 공기엔 타다 남은 냄새가 아직도 가시지 않았습니다. 건물 앞 인도에는 주민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아이를 안은 엄마, 손을 잡은 노인, 담요를 두른 사람들, 곳곳에서 기침 소리와 안도의 한숨이 섞여 들렸습니다. 소방차가 세 대 서 있었습니다. 붉은 불빛이 돌아가며 건물을 비췄습니다. 소방관들이 호스를 들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했습니다. 불은 꺼졌지만 확인 작업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박현수는 구조된 노인을 구급대에 인계한 뒤 벽에 기대어 앉았습니다. 손등은 화상으로 벌겋게 부풀어 있었고 옷에는 그을음이 잔뜩 묻어 있었습니다. 얼굴도 까맣게 그을려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에서는 탄 냄새가 났습니다. 현수는 벽에 등을 기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피곤했습니다. 온몸이 쑤셨습니다. 다리는 후들거렸고 어깨는 욱신거렸습니다. 손등의 화상은 계속 아팠습니다. 한미주가 생수병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물 좀 마셔. 미주가 병을 건넸습니다. 현수는 병을 받아 한 모금 삼켰습니다. 차가운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입안에 남은 매캐한 냄새가 물과 함께 내려갔습니다. 고마워. 현수는 물을 한 모금 더 마셨습니다. 그리고 병을 내려놓았습니다. 미주가 옆에 앉았습니다. 불은 완전히 꺼졌대. 그래. 그 집 아주머니 의식 돌아왔대. 큰일 날 뻔했대. 다행이네. 현수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쉬어 있었습니다. 연기를 너무 많이 마셨습니다. 잠시 둘 사이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멀리서 기자들의 셔터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취재진이 도착한 것 같았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구급차가 떠나는 소리였습니다. 한미주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 아까 그 호스 돌릴 때 정말 무섭더라. 나는 그 순간 당신 얼굴이 안 보였어. 현수는 미주를 봤습니다. 미주의 얼굴도 그 흐름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눈가에는 눈물 자국이 있었습니다. 그냥 버티면 된다고 생각했어. 왜 그렇게 해? 매번 그렇게 몸부터 던져. 미주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현수는 아무 말 없이 손등을 바라봤습니다. 벌겋게 부풀어 오른 화상이 보였습니다. 짧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불 앞에서는 생각이 없어져. 그냥 해야 할 일만 보여. 그래도 미주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도 이제는 나부터 좀 생각해줘. 현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미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 역시 시커멓게 그을려 있었습니다. 미주도 주민들을 대피시키며 연기를 마셨습니다. 그 흐름이 손에 묻었습니다. 미안해. 걱정 많이 했지. 당연하지. 당신이 불 속으로 들어가는데 어떻게 안 걱정해. 미주는 현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살아있었습니다. 현수도 미주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잠시 뒤 노인을 태운 구급차가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구급차 문이 닫혔습니다.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노인이 보였습니다. 노인이 두 사람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의 인사였습니다. 한미주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살아계셔서 다행이다. 그래, 그게 다야. 현수도 구급차를 바라봤습니다. 구급차가 멀어졌습니다. 붉은 불빛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현수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봤습니다. 연기 사이로 서서히 밝아오는 새벽빛이 비쳤습니다. 어두웠던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구름 사이로 희미한 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새벽이었습니다. 긴 밤이었습니다. 무서운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끝났습니다. 불은 꺼졌고 사람들은 안전했습니다. 한미주는 현수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오늘 또 큰일 날 뻔했지. 근데 이상하게 이렇게 살아있다는 게 고맙네. 현수는 미주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머리카락에 그 흐름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나도 고마워. 내가 주민들 대피시켜줘서 당연한 거 했을 뿐이야. 그래도 고마워. 두 사람은 그렇게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서늘한 바람이 지나가며 불타던 냄새를 조금씩 걷어갔습니다. 새벽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차가웠지만 상쾌했습니다. 주변에는 주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담요를 덮고 앉아 있었고
누군가는 서서 건물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부모 품에 안겨 잠들어 있었습니다. 소방관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젊은 소방관이었습니다. 헬멧을 벗고 있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네, 괜찮습니다. 현수가 대답했습니다. 소방관은 현수의 손을 봤습니다. 화상이 보였습니다. 손 치료 받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조금 있다가 받을게요. 지금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구급대원 불러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조금 쉬고 갈게요. 소방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혹시 처음 불 발견하신 분이십니까? 네, 맞습니다. 신고도 하셨고요? 네. 감사합니다. 덕분에 큰 사고를 막았습니다. 소방관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현수는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일 했을 뿐입니다. 소방관은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고 돌아갔습니다. 현수는 소방관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방화복이 그을려 있었습니다. 소방관들도 고생했습니다. 미주가 말했습니다. 우리도 집에 가야 하는데 서연이 걱정돼. 서연이는 괜찮을 거야. 우리 엄마가 돌봐주고 계실 거야. 그래도 빨리 가서 확인해야지. 조금만 더 쉬다 가자. 다리 풀렸어. 미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계속 벽에 기대어 앉아 있었습니다. 하늘이 점점 밝아졌습니다. 새벽빛이 건물을 비췄습니다. 검게 그을린 벽이 보였습니다. 16층 베란다 쪽이 특히 심했습니다. 창문이 깨져 있었고 벽이 까맣게 탔습니다. 하지만 건물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도 무사했습니다. 노인도 살았습니다. 그게 중요했습니다. 현수는 다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새들이 날아갔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집에 가자. 현수가 말했습니다. 미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걸을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아파트 쪽으로 걸었습니다. 건물 입구에는 경찰 테이프가 쳐져 있었습니다.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오늘은 다른 데서 자야겠네. 그래야겠다. 엄마 집으로 갈까? 그래. 서연이도 보고 싶고. 두 사람은 아파트를 등지고 걸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앞만 봤습니다. 새벽빛을 향해 걸었습니다. 불이 완전히 꺼진 뒤 아파트 단지 앞에는 방송사 취재 차량이 줄지어 들어왔습니다. 하얀 승합차가 세 대 들어왔습니다. 방송사 로고가 붙어 있었습니다. 차에서 기자들과 카메라맨들이 내렸습니다. 장비를 꺼내 들었습니다. 카메라 조명과 기자들의 셔터 소리가 새벽 공기를 가르며 쏟아졌습니다. 관리소장이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중년 남자였습니다. 피곤한 얼굴이었습니다. 밤새 일했기 때문입니다. 기자 한 명이 마이크를 들이밀었습니다. 불을 제일 먼저 발견하셨다고요? 주민분 중 한 분이 불을 발견해서 바로 신고하셨답니다. 관리소장이 기자들 사이에서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 옆에 검게 그을린 점퍼를 입은 현수가 서 있었습니다. 현수는 벽에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피곤했습니다. 집에 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기자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대답해야 했습니다. 한 기자가 현수에게 다가왔습니다. 혹시 직접 들어가신 분이 맞습니까? 네. 안에 어르신이 계셔서 문을 부수고 들어갔습니다. 기자들이 수첩을 꺼냈습니다. 메모하기 시작했습니다. 카메라가 현수를 비췄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직업이 어떻게 되시죠? 기자가 물었습니다. 현수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 옆에서 한미주가 조용히 현수를 바라봤습니다. 둘 사이에 잠깐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현수는 미주를 봤습니다. 미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방관입니다. 순간 기자들의 셔터 소리가 터졌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연달아 터졌습니다. 딱딱딱. 현수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밝았습니다. 한미주가 덧붙였습니다. 저도요. 같은 소방서에서 근무합니다. 주변이 술렁였습니다. 기자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누군가가 중얼거렸습니다. 부부였다고요? 소방관 부부가 비번날 화재 진압을? 이거 대단한데요. 기자들이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마이크가 현수 앞에 여러 개 놓였습니다. 현수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은 비번이었어요. 그런데 불빛을 보는 순간 그냥 몸이 먼저 움직였어요. 한미주는 조용히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대피하는 모습 보는데 이상하게 것보다 해야 한다는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기자는 잠시 말을 잃었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불을 끄실 때 장비도 없이 들어가셨다던데요. 무섭지 않으셨어요? 현수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솔직히 무서웠죠. 하지만 그 안에 사람이 있었어요. 무섭다는 생각보다 그냥 지금 아니면 늦는다는 생각만 들었어요. 한미주는 현수의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그게 우리 일이잖아요. 누군가를 살리는 일. 플래시가 번쩍이며 기자들의 얼굴이 비쳤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계속 터졌습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노인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의식은 돌아왔다고 들었습니다. 다른 부상자는요? 없습니다. 다행히 모두 무사히 대피했습니다. 두 분은 부상 없으신가요? 현수는 손을 들어 보였습니다. 화상이 있었습니다. 조금 되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기자들이 또 플래시를 터뜨렸습니다. 현수의 손을 찍었습니다. 화상 부위를 클로즈업했습니다. 그 순간 주민들이 멀리서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저분들이 그 부부래요. 아까 아이 데리고 내려온 사람들 도와준 게 저 여자분이래. 남자분은 노인 없고 내려온 분이고. 주민들이 가까이 왔습니다. 아이를 아는 젊은 엄마가 있었습니다. 아까 미주가 도와준 엄마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살았어요. 엄마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미주는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일 했을 뿐이에요. 다른 주민도 다가왔습니다. 중년 남자였습니다. 제 어머니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님 무사하셔서 다행입니다. 어디선가 박수가 터졌습니다. 한두 명의 박수가 곧 웅성임 속으로 번져나갔습니다. 주민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아이들도 따라 박수를 쳤습니다. 박수 소리가 아파트 단지에 울렸습니다. 박현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이렇게 주목받는 게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한미주는 현수의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이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잖아요. 현수는 잠시 아내를 바라보다가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 또 큰일 날 뻔했지만 이래서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거겠지. 미주도 미소 지었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박수 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기자들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서 있는 모습을 찍었습니다. 주민들이 박수치는 모습도 찍었습니다. 조명이 꺼지고 기자들이 하나둘 자리를 정리했습니다. 인터뷰가 끝났습니다. 기자들이 장비를 챙겼습니다. 카메라를 끄고 마이크를 정리했습니다. 차로 돌아갔습니다. 주민들도 천천히 흩어졌습니다. 담요를 들고 아이를 안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집으로 갔습니다.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은 친척 집이나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새벽빛이 완전히 퍼진 하늘 아래 두 사람의 어깨 위엔 아직 그 으름이 남아 있었습니다. 현수의 점퍼는 까맣게 그을려 있었습니다. 미주의 잠옷도 연기 냄새가 났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그 으름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얼굴엔 타오르던 불빛 대신 잔잔한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해가 떠올랐습니다. 붉은 햇살이 건물을 비췄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긴 밤이 끝났습니다. 현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흘러갔습니다. 새들이 날았습니다. 아침이었습니다. 집에 가자. 응, 가자.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아파트를 떠났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앞만 봤습니다. 소방차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소방관들이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호스를 정리하고 장비를 챙기고 있었습니다. 한 소방관이 현수를 봤습니다.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현수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동료였습니다.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계속 걸었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벗어났습니다. 도로로 나왔습니다. 택시를 잡았습니다. 택시에 올라탔습니다. 기사님이 뒤를 돌아봤습니다. 어디 가십니까? 성남시 분당구로 가주세요.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아파트가 보였습니다. 16층 베란다가 검게 그을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건물은 서 있었습니다.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현수는 창밖을 보다가 눈을 감았습니다. 피곤했습니다. 미주는 현수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택시는 조용히 달렸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으로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텔레비전 뉴스에는 전날의 화재 현장이 다시 나왔습니다. 아침 뉴스 시간이었습니다. 앵커가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난밤 경기 하남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지만 비번이던 소방관 부부의 신속한 대처로 인명피해 없이 진화됐습니다. 화면에는 검게 그을린 베란다가 나왔습니다. 16층이었습니다. 창문이 깨져 있었고 벽이 까맣게 탔습니다. 그리고 기자 앞에 서 있던 박현수와 한미주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여전히 낡은 점퍼 차림이었습니다. 기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비번이었지만 불빛을 발견하자마자 즉시 현장으로 달려갔다고 합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병원이었습니다. 뉴스 속에서 어제 구조된 노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산소 호흡기를 끼고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문을 부수고 들어오지 않았으면 난 지금 여기 없었을 거야. 내 생명을 2번 살려준 셈이지. 노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한미주는 부엌 식탁 앞에서 그 화면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손엔 아직 화상 연고가 발라져 있었습니다. 하얀 연고였습니다. 손등에 두껍게 발라져 있었습니다. 현수는 반창고를 감은 손으로 식탁 위 신문을 넘겼습니다. 신문 일면에는 굵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모두가 도망칠 때 그들은 불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소방관 부부의 기적 같은 밤. 큰 사진도 실려 있었습니다. 현수와 미주가 손을 잡고 서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얼굴은 그 으름으로 까맣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살아 있었습니다. 현수는 신문을 덮고 말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인터뷰 좀 덜 했어야 했는데. 한미주가 웃었습니다. 이미 늦었어. 이젠 사람들이 알아봤을걸? 오늘 출근하면 놀림 좀 받겠네. 그래도 좋잖아. 살았으니까. 현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살아있었습니다. 그게 중요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부엌 바닥까지 스며들었습니다. 따뜻한 빛이었습니다. 식탁 위 머그컵에서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커피였습니다. 따뜻한 커피였습니다. 평화로운 아침이었습니다. 어제의 혼란은 끝났습니다. 이제는 일상이었습니다. 그때 휴대폰 알림이 울렸습니다. 띠링. 현수의 휴대폰이었습니다. 현수는 휴대폰을 들어 확인했습니다. 소방서 단체방에 올라온 메시지였습니다. 소방청 공식 표창 대상자 추천 알림. 현수가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조용히 넘어가면 좋겠는데. 한미주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대답했습니다. 조용한 게 좋은 날도 있지만 가끔은 누군가 알아봐주는 것도 괜찮잖아. 현수는 잠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다가 말없이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 손엔 여전히 그을음 자국이 남아 있었지만 그 안엔 따뜻한 온기가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화상은 아직 아팠습니다. 하지만 나을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것입니다. 현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창밖에는 어제 불길이 스치던 16층 창문이 보였습니다. 아직 검게 그을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복구 작업이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이젠 하얗게 그을린 자국 위로 새 커튼이 달릴 것입니다. 멀리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파트 단지 놀이터였습니다. 아이들이 그네를 타고 있었습니다. 어제의 화재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다시 일상이었습니다. 새로운 하루, 새로운 공기였습니다. 불은 꺼졌고 사람들은 다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현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오늘도 불이 없길 바라지만 혹시라도 나면 또 가야겠지. 한미주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게 우리가 사는 방법이니까. 맞는 말이었습니다. 불이 나면 가야 했습니다. 그게 소방관이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현수는 커피를 마셨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미주도 커피를 마셨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아침을 보냈습니다. 식탁 위에는 신문이 놓여 있었습니다. 큰 사진이 보였습니다. 두 사람의 사진이었습니다. 손을 잡고 서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계속 뉴스가 나왔습니다. 다른 뉴스로 넘어갔습니다. 날씨 예보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맑다고 했습니다. 좋은 날씨였습니다. 현수는 시계를 봤습니다. 9시였습니다. 출근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근무일이었습니다. 소방서로 가야 했습니다. 슬슬 준비해야겠다. 그래, 나도. 두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커피잔을 들고 싱크대로 갔습니다.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소방관 유니폼이었습니다. 익숙한 옷이었습니다. 매일 입는 옷이었습니다. 현수는 유니폼을 입고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에는 아직 피로가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미주도 유니폼을 입고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거실에서 만났습니다. 가자. 응.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구름 한 점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차에 올라탔습니다. 현수가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미주가 조수석에 앉았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소방서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익숙한 길이었습니다. 매일 가는 길이었습니다.
창밖으로 거리가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이 걷고 있었습니다. 차들이 달리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어제의 화재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소방서에 도착했습니다. 큰 건물이었습니다. 붉은 글씨로 소방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소방차들이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차에서 내렸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동료들이 보였습니다. 왔어? 한 동료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응, 왔어. 어제 뉴스 봤어. 대단하던데?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긴. 노인 구했잖아. 동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축하한다고 했습니다. 잘했다고 했습니다. 현수와 미주는 쑥스러워했습니다. 그냥 당연한 일 했을 뿐이야. 그래도 대단해.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제 일을 설명했습니다. 얼마나 무서웠는지, 어떻게 불을 껐는지. 동료들은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회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모두 회의실로 모였습니다. 소방서장이 앞에 섰습니다. 어제 박현수, 한미주 소방관의 활약으로 큰 인명피해를 막았습니다. 모두 박수 부탁합니다. 박수 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현수와 미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두 사람은 각자의 자리로 갔습니다.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장비를 점검하고 보고서를 작성하고 훈련을 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식당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동료들과 함께 먹었습니다.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후가 되었습니다. 훈련이 계속되었습니다. 호스를 펼치고 사다리를 올리고 구조 훈련을 했습니다. 익숙한 일과였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해가 졌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소방관은 교대 근무였습니다. 오늘은 야간 근무였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소방서는 조용했습니다. 대기실에서 동료들이 쉬고 있었습니다. 현수와 미주도 쉬고 있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밤하늘이었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조용한 밤이었습니다. 불이 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조용한 아침 속으로 그리고 또 다른 밤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오늘의 사연이 끝났습니다. 여러분의 판단은 어떠셨나요? 재미있었다면 숫자 1, 아니었다면 숫자 1을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